재밌다 재밌어. 귀멸의 칼날 잘 봤습니다. 26편 1기. 그럼 이 다음 게 무한열차 극장판이 나온 거죠. 방금 탄 열차의 이야기는 극장으로 나온 거고 그게 엄청나게 흥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무한열차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끼야소! 집에 가서 봐야겠네. 치지직에서 1기 같이 보기를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귀멸의 칼날 본 소감은 그 좋은 의미로 올드스쿨이에요. 왕도야 왕도. 그냥 소년 만화에 왕도가 다 들어가 있어. 들어가야 할 구성, 인물, 사건, 전개 이런 게 그냥 왕도.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네요. 클래식입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작화가 확실히 기술이나 이런 게 좋아져서 그런지 아우 그냥 극장판하고 이제 TV 막 26편짜리의 퀄리티 차이를 모르겠어 이제는. 물론 극장판은 훨씬 뛰어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너무 높다. 주인공 3명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고요? 솔직히 마음에 드는 놈은 없어요. 탄지로는 전형적인 소년 만화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맑은 눈 광인이죠. 꺾이지 않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 하고 신세진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미친놈들 속에 유일한 정상인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다들 그렇게 사는 게 맞거든요. 감사하고, 예,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하고.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소년 만화에서 그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거는 현실에서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권선징악 이야기가 많은 것도 현실에서 권선징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거겠지. 그런 대사들에서. 그리고 두 번째, 제니츠인가? 걔는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더 집중해서 만든 것 같아요. 약한 속성들 있잖아요. 잘 꺾이고 부서지기 쉬운 마음들을.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착해. 멘탈이 너무 약해가지고 시끄럽게 굴고 이런 게 좀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한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입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 탄지로한테는 이입하기가 쉽진 않아요. 너무 맑아서. 근데 얘는 오히려 부서지기 쉽고 약간 부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입할 수가 있고 또 그 병력 일섬이 딱 2번이 나오잖아요. 그 징징거림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병력 일섬이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 거거든. 물론 연출 자체도 진짜 기가 막혔지만은 그래서 나는 독자들이 그 자기 삶을 대입을 했을 때 내 삶이 그렇게 막 화려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지만 내 삶에도 병력 일섬 같은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야. 난 그래서 그 병력 일섬에서 거기서 지리는 것 같아. 그리고 멧돼지는 큰 생각을 하고 만든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이제 3인조가 됐을 때 3명의 이제 밸런스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맑은 주인공이 있고 약한 애가 하나 있다면 강한 애가 하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그런 밸런스로 만든 캐릭터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서유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네스코로 대체가 된 거야. 삼장법사를 서역으로 모시기 위한 3명의 여정이잖아. 얘는 네스코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3명의 여정이야. 손오공이 이제 탄지로가 되는 거고 저팔계가 그 쌍칼드네, 그리고 이제 사오정이 그 노란머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모험 만화의 딱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기본 구조를.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거를 완전히 막 에도 시대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약간 근대화가 진행이 된 시점이야. 메이지 유신 이후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어. 기차나 이런 설정들도 나오니까 뭔가 아주 먼 얘기로는 또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런 부분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쉽게 느껴진 부분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떤 개그, 코믹한 부분의 결이 그다지 잘 맞진 않네요. 그러니까 만화책으로 봤을 때는 한 컷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개그 컷이네 하고 지나갈 부분인데 애니메이션으로 하면서 성우가 그걸 연기를 하고 그 상황을 결국은 다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영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냥 한 컷으로 지나갔을 장면이 늘어지게 되면서 약간 개그가 쓸데없이 길구나라는. 만화책으로는 재밌었을 거야. 그리고 19화를 꼭 보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19화를 좀 집중해서 봤는데 저는 오히려 19화에서 좀 뜬금없다는 느낌을 받았어. 아버지의 등장에서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나 그런 게 조금씩 있었다면, 아버지와의 추억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숫쟁이로서 그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몇 번 그 전에도 언급이 되고 그랬으면은 더 쌓여서 그때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너무 등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아버지가 이랬던 거임 하면서 각성을 하니까 저한테는 그 터지는 게 조금 뜬금없는 느낌이. 만약에 이럴 거면요, 또 막 강한 적을 만나 쓰러져.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도 사실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했던 뭐가 또 있어. 그리고 그 호흡을 갑자기 익혀 내가. 또 쓰러져. 갑자기 이모가 나와. 사실 이모도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모가 밭을 매면서 하던 호흡이 있어. 갑자기 그걸 또 생각해. 그러면서 또 거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각성해서 배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빌드업이 없이 갑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음악이 거기서 들어가더라고요. 가사가 있는 음악이. 그 만든 사람들도 야, 여기서는 약간의 억지가 필요하다. 노래 하나 가져와! 이러면서 이제 틀었던 것 같아.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화 자체가 재밌어요. 아, 주들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주가 있냐고요? 주들 관상을 봤을 때 절반은 죽을 것 같거든요. 걔 나무아미탑을 죽어. 그 사주 뱀잡이 죽고, 그리고 저 충주 죽으면서 탄지로 각성제 한번 대주고,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저 주들 짱 어르신, 이런 작품의 속성상 어르신은 혈귀일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이런 드라마 특성상 무진인가? 그 끝판왕 있잖아. 의외로 소박할 수 있어, 꿈이. 걔는 막 세계 정복 이런 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사는 거? 딸내미랑? 그래서 마지막에 오히려 동정심이 가게 할 수도 있어. 왜냐면 근대화가 됐기 때문에. 전 근대 사회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 근데 근대화가 된 후에는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아무튼 재밌었고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